관한 특례법을 마련해서 성매매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안녕하세요, 박수현 변호사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 동안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최근에는 성매매에 대한 합법화 논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지금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등에 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해서 성매매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매매 처벌법에서는 단순히 돈을 주고 성을 사고 판 사람 당사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용이하게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자 또는 성매매를 알선한 자, 성매매 자체를 업으로 광고한 광고업자 등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마약류 관리법상에서 단순히 마약을 사서 투약을 한 사람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받고 마약을 파는 사람을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성매매 특별법에서도 불법을 조장하고 야기하고 부추긴다는 의미에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이는 형사정책적인 의미가 반영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성매매는 굉장히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마냥 손 놓고 단속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몇 달 동안 첩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성매매가 발생되고 있는 장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서 현장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현장급습 형태의 단속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현장급습 방식에 의해서 단속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단속하는 수사관들이 직접 현장 상황을 목격을 했고 또한 그 현장 안에 피임기구나 휴지 같은 물적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히 자기는 성매매인 줄 몰랐다, 나 이런 데인 줄 몰랐다, 우리는 애인 사이다 라고 하는 다른 기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성매매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의뢰인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성매매를 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게 바로 인터넷상 채팅 사이트인데요. 즉 미성년자가 올린 글을 보고 접속해서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장소에 대한 논의를 하고 무슨 역, 어디, 얼마, 몇 시에 만날까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보호는 성매매 처벌법뿐만이 아니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규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는 행위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팔도록 권유하거나 그 말하는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법원은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라는 그 범주 안에 애당초 처음부터 성매매를 할 의사를 갖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까지도 다 포함해서 처벌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의라고 얘기할 게 좀 그렇지 않나요? 그거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물론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라고 하면은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오히려 미성년자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당초 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이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이런 곤란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 최선의 예방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성매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성매매는 비단 돈 주고 성을 사고 판다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등 중대한 범죄를 또 많이 야기하고 내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매매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분들 또는 이로 인해서 곤란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 블로그 통해서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